금융권 취업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 단, 오늘 말씀드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취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건 아니면 일반 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건 뭐 금융권을 오래 준비하는 취준생들이건 모두에게 열린 지금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금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TO가 줄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그러한 현재의 시장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아있는 하반기나 앞으로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분들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비전공자였던 분들이나 아니면 취준을 지금 처음 준비하는데 금융권에서 약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1년 이상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데 지금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어떠한 여러분들의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금융권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나 지금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이 물음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금융권에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가? 이 물음에 어느 정도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아마 금융권 취업에 대한 합격 소식을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물음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할 수 없다면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 빠르게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 물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이유는요, 다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지금 어떠한 경로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또 그 안에서 금융권이라는 취업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선택을 할 텐데요. 이것들에 대한 퀘스천이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어요. 이제 2021년이 다가오지만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부딪힐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융권 취업을 하게 된다는 건 채용 프로세스의 한 과정인 건데 거기에서 시작은 자소서부터 필기, 면접, 이렇게 다양한 평가를 거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이 나지 않으면 자소서도 그렇고요, 면접 때도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여러분 면접날 당일, 그 다음에 면접 임박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닐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하반기를 준비하시고 또 작년에 준비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공감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로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한다면 반드시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시간 천천히 풀어나가야 될 여러분만의 숙제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라는 제 이유는요, 명확해요. 뭐냐면 단순하게 취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그 커리어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비전이나 목표를 조금이라도 조금 더 빨리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즐기게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즐길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을 가치 있거나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용 그런 멘트만이 아닌 진정성 있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금융권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 변화의 속도 또한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잖아요. 비대면, 금융권 비대면, 이러한 이슈들. 근데 비단 비대면 이슈는 금융권에 한정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겠죠. 하지만 금융시장은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바뀌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어서 취업시장 또한 같이 연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물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나 변화 환경, 이러한 것들, 그리고 제가 아까 첫 질문을 던진 그 물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금융권에 가야 될 거라는 이 첫 단추를 반드시 잘 깨워주면 좋겠죠. 금융권의 종류가 은행 하나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은행 취업을 먼저 생각하실 건데,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왜 금융권에 취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내가 왜 금융권을 취업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융권의 많은 종류들 중에서 내가 왜 은행을 선택했는가,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훨씬 더 편하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좀 더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구성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지원하는 동기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이유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 배경, 사회적 위치, 그다음 복지, 미래 비전,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취업 시장에서 취업 프로세스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영상을 계속적으로 업로드할 건데요. 순차적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너무나 지식적인 측면, 그리고 A는 A예요, B는 B예요, 이러한 공식 같은 여러분들한테 전달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대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댓글에서 서로 나눠보면서 의견 공유를 하면서 우리 모두 좀 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고를 하면서 여러분들 진로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금융권 취업은 여러분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는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작은 왜 내가 금융권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뭐 승무원이든 내가 어떠한 이유로 금융권에 취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만 확실하다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자소서나 면접에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 영상부터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금융기관별로 많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은행을 선택했나? 여러분들은 왜 은행을 선택했나? 그 이유와 금융기관도 여러분 종류가 많잖아요. 그 금융기관의 다양한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리고 관심 있어하는 약간의 금융기관은 어딜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짤막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